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문제가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에너지와 시간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로 입주해야 됩니다. 청와대로 입주를 해도 멋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현실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다운 용기입니다. 많은 검토와 숙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니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뇌를 했구나.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 현실을 분석하고 직시를 해서 이렇게 수정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과정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구나. 참으로 믿을 만한 듬직한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이 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도 유력한 안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안도 문제가 많습니다. 광화문 이전은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광화문으로 이전한다는 자체가 청와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중심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한복판으로 가겠다. 그래서 국민과의 거리감을 줄이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광화문을 또 떠나서 용산으로 간다면 용산은 대한민국의 도심도 아니고 서울의 다운타운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화문 공원, 용산 공원이 공원이 완성이 되면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에 있게 된다면 좌파가 대규모 반대 시위를 용산 공원에서 할 겁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도로 물러나라고 외쳐댈 겁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이전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 광화문 광장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릴 때 그것이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경호나 보안이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점을 똑같이 용산도 안게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청사에서 한남동 국방장관 공간을 만약에 대통령 집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4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러시아워 시간에 신호를 차단하고 대통령이 움직여야 됩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시민들에게 끼치는 교통 불편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국민 소통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출퇴근 2차례 대통령이 동선이 외부에 완전히 노출된다면 북한을 포함한 테러 위협에 상당히 취약하게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검토되고 있다는 외교부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고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고 세종로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이 있어서 테러 분자들이 잠입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광화문의 대규모 시위 문제, 그리고 대통령이 삼청동 총리공간으로 하루에 2차례 출퇴근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동선이 테러 분자들에게 노출이 되는 대단히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에 입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구중궁궐 갔다고 박근혜 대통령 직무 방식을 비판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과거에 조선시대 대규모 궁궐처럼 지어진
그 청와대 본관에서 달랑 부속실 직원들만 데리고 근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서동에 있는 비서나 수석들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로 집무실을 옮기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문재인이 집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비서들이 있는 비서동, 그곳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고 5년 내내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집무 방식이 미국의 백악관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때문에 비서들과 소통을 하는 것, 비서들이 대통령을 짧은 1분 내에 대통령이 부르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의 거리가, 물론 기존의 청와대의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주 하고 국민들에게 국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국민과의 거리감과 소통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청와대가 절간 같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해서 백악관 내부도 들어갔습니다만 미국의 백악관도 일반적인 군중과는 격리돼서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오발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 창문을 열면 넓은 숲, 로즈 가든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군중들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엘리제 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과거의 프랑스 귀족의 저택으로 사용되었던 곳, 이것도 정원을 포함을 해서 대통령의 집무 공간과 생활 공간이 일반 군중들과 아주 격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대통령의 일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은 경호상, 보안상, 여러 가지 효율상 일반 군중들과 격리되어야 합니다. 절간 같기는 백악관과 엘리제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 절간처럼 조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간이 뭐가 나쁩니까? 조용한 분위기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뜨겁게 국정을 운영을 해서 그 내부의 온도는 100도로 훨씬 넘는, 일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는 용광로 같은 곳, 그러나 하드웨어, 물리적인 공간은 절간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곳, 군중의 시위 함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흥분한 군중이 난입할 위험이 없는 곳, 테러 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격리된 곳,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에도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나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서재에서 루윈스킬과 낯뜨거운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행각을 벌였습니다. 워터게이트의 사건, 민주당 상대 야당을 도청했던 그런 작업계획과 작전계획이 수립된 곳이 미국의 백악관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런 백악관에 자랑스럽게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을 누가 졌습니까? 흑인들의 노예가 졌습니다. 흑인 노예들의 피눈물, 피땀, 죽음이 어린 곳이 백악관입니다. 자,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거부했어야죠.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당당하게 들어갔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떠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에 입주해도 멋진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라는 물리적인 공간, 하드웨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대통령이 국민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이런 소프트웨어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다시 한번 충원 겸 조언을 드립니다. 공약을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